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대기 발령된 전남도청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19 감사기식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민선 8기 광주 전남 첫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 노력을 약속했지만 민감한 현안은 또 피했습니다. 전남적 농가 인구가 50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일어난 시험지 해킹 사건 이후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기 발령된 전남도청 소속 서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지 벌써 3주나 지났는데 제19 감사기식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소속 서모 서기관이 무한 부군수 시절 설치한 농막 부지입니다. MBC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보도했던 7월 초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 꾸며져 있던 소나무는 뽑혀나갔고 징검다리 돌도 모두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재보겠습니다. 7m, 3m, 가로 7m, 폭 3m인 21제곱미터 규모로 현행법상 허가 없이 놓을 수 있는 농막 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농지에 잔디를 심고 소나무를 심는 등 사실상 정원을 꾸며놓은 것도 농지법을 거스릅니다. 농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농업 경영 계획서도 생략됐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그런데 농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분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지금 통보를 받았고, 농막 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다 크게 측정을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규정 위반이 안 된다 그러고. 지난 4일 감사에 착수했던 전남도 감사관실은 무안군 전 부군수를 전남도청으로 복귀 조치한 뒤 대기 발령하고 감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3주가 흐르도록 감사가 매듭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징계 의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징계 의결 요구는 할 것 같고 지금 추가 문답 받고 추가 자료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전남도 감사와 별도로 경찰은 조경용 소나무를 선물 받았던 정황 등을 놓고 뇌물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전남도의 애매한 태도 속에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민선 8기의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뿌리를 강조하며 여러 초광역 사업에 대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지만 민감한 현안은 또다시 피해버렸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내년부터 50억 원씩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등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기금 규모를 놓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의 이견이 그동안 컸습니다. 갈등의 원천 중에 하나였던 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진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혁신도시 조성 16년 만에 해묵은 과제였던 발전기금의 규모는 결정됐지만 사용 방식, 기금 운영 주체, 시도별 기금 수혜 비율 등을 놓고 추가 조율이 불가피합니다.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등 11개 신규 과제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현안 과제로 삼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현행법과 신규 특별법 두 갈래 전략을 함께 펴기로 했습니다. 정작 전남에서 군공항을 받겠다는 시군이 한 곳도 없는 상태에서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지원 약속을 확실하게 해준다 하면은 우리 전남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전임 광주시장들이 여겼던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한공항 통합 문제는
상생발전회의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선을 무항공항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십니까? 그 문제는 현행 법과 국토부의 방침대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이후 12번째로 열린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거듭할수록 시도 공동과제는 무겁게 쌓여가고 있지만 시도가 상생발전 차원에서 현실화한 성과는 도대체 무엇인지 시도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편 광주 전남 시도 상생발전위원회 회의장에 설치했던 방역용 투명 가림막이 철거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시도 간부 등 30여 명이 자리했던 회의장에는 당초 좌석마다 좌우와 정면을 가린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회의에 앞서 모두 제거됐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등을 위해 가림막을 제거해달라는 일부 언론사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광주 전남에서 매일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부터 코로나19 재택 치료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전라남도는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 8월부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를 일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468개소로 이 가운데 대면 진료부터 검사, 치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은 231개소입니다. 전남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회 추경안 심사에서 전남도는 8,920억 원, 전남교육청은 1조 2,300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전남도 10조 9,390억 원, 전남교육청 5조 5,700억 원의 제1회 추경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남 농가 인구가 50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 총조사로 본 전남 농업 변화상에 따르면 2020년 전남 농가 인구는 28만 명으로 50년 전인 1970년에 267만 8천 명과 비교했을 때 89.5%인 239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2020년 기준 전남 농가의 고령 인구 비중은 48.6%로 1970년 5.3%에 비해 43.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전국 경찰 행정관들이 광주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뜻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 경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0여 명은 광주 송정역에서 경찰국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민주적 통제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임용환 청장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협의회 차원의 반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당내 분위기와 반하는 지역 여야 정치인들의 돌출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정관회에서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파열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라온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입장문입니다. 주 의원은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이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의 지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 데 대해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주철현 의원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찬성 입장은 민주당 내에서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 주도의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며 반대했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부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주 의원이 소신 발언도 필요하지만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정치인들의 소신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정부 여당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 독재 권력의 전형이다. 위헌, 위법 권한을 행사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며 정부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의 입장에 반하는 엇갈린 소신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 내 파열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일어난 시험지 해킹 사건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동급생들일 텐데요.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다영 기자입니다. 중간고사 7과목, 기말고사 9과목, 고등학교 2학년 2학생이 저지른 시험지 해킹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상황과 더불어 주목받는 건 같은 학년 학생들의 1학기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부정행위자들의 성적만 0점 처리될 수도 있고 모두가 재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재시험까지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에 들어가는 성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평가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는 경찰 수사 상황을 서류로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위원회를 여는 등 논의 절차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관계자 측은 수사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아야 그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경찰 수사가 당장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 포렌식을 통해 분석해야 할 자료가 많고 추가 혐의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학교는 학생들이 좀 불안에 떨지 않게끔 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속성을 좀 발휘해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열흘쯤 전인 지난 18일.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졌을 거라고 믿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부정에 대한 향후 조치가 어떻게 내려질지 초조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김성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무단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의 득표율과 후보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50여 명의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550여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한 군수 당선자의 지인 2명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 관계자 4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차량 연설 등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000여만 원을 지급한 군수 선거 낙선자 등 6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암군이 조선업계 최초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사업에 참여한 현대삼호중공업에 현장 지원용 1톤 전기 화물차 3대에 대한 민간 보조금 6,5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사업은 민간 기업의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영암군도 앞으로 관용차 모두를 무공해차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